내일부터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죠. 이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도 설날에 모여서 집집마다 재테크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 재테크 시장에서 금, 주식, 부동산 가릴 것 없이 싹쓸이하고 어느 순간에 팔아버리는 중국의 따마 부대가 재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지난해 연말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셀 아메리카 문제를 진단해 주셨는데 최근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새 그 정책 건의를 좀 많이 해오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편지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의 그 회사 분들이 좀 꼭 좀 아셔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를 디지털 거래할 때 중간에 영문 들어가고 그게 불편하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강남 집값이 정부에서 세제 규례라든가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굉장히 실패를 하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 금융사들이 무슨 뭐 원베일리 이런 데 아프면 모든 금융사들이 광역화해서 걷다가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줍니다. 선물도 그렇게 해주고요. 그런 것을 좀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해야 그게 인프라에 해당되거든요. 모든 서비스를 금융사가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반면에 사실 지방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 교육들을 금융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금융의 사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사 직원들 한번 좀 꼭 좀 이걸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시청자분인데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작년부터 금투세라든가 대주양도세라든가 해서 정부의 정책 건의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마 오죽 답답했으면 한국경제TV 쪽으로 이렇게 정책 건의를 하고 제가 반드시 정책 당국자한테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시청자분이 보낸 것. 이거 한꺼번에 언제 한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시청자분한테 그 불편한 사항들을 한번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미국의 그 주식 같은 경우, 미국의 그 자산 같은 경우는 주식도 빠지고 부동산도 빠지고 금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본의 그 우리 자산 시장의 수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자산이 위험 자산, 안전 자산 관계없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투자자의 투자 성향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의 국가 부채 통계가 트럼프가 우려할 만큼 부도 통계가 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통계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국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금값이라든가 은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기금속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국채로 간다.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요. 사실 어제 국가 부도 통계가 미국의 부도 통계가 최고로 나왔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우려할 만큼. 그런 상태에서 외신들이 한번 잘못하면 이런 쪽에 나온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위험자산, 안전자산 미국에서 전부 빠지는 것은 그 요인 쪽으로 해서 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셀 아메리카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셀 아메리카를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한 시진핑이 미국의 투자 자산을 전부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정부, 미국의 국채 매각 속도를 빨리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 중국의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오늘 그 부동산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부동산 관련해서 다시 이슈들이 있는데요. 중국의 보험사가 월도프, 이거 월도프는 아마 우리나라와 가장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방문할 때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런 분들이 전부 여기에서 머무른 아주 우리나라와 관련된 굉장히 미국에서 보면 사실 이 호텔은 저도 개인적으로 자보진 않았습니다는 예전에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도 이게 얼마나 유명한 호텔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 월더프라든가 메리어트라든가 포시즌스라든가 해서 뉴욕의 최고급 호텔을 10개 정도를 중국인들이 특히 보험사, 안방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지도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갖고 있는데요. 전부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월더프는 매물로 나왔습니다. 메리어트도 계획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금융사들이 이렇게 미국의 호텔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을 좀 대거 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싹쓸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싹쓸이 왕씨 복부인들. 이게 이제 따마 부대들입니다. 이 따마는 중국어로 아줌마들이 되겠습니다. 부대들이 미국의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물론 설을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 이렇게 미국 주식 처분해서 설 자금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는 중국의 정부, 그 다음에 중국의 금융사, 중국의 개인 투자가 모두 중국을 처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주식도 처분하고 주식도 가격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금값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식 처분 같은 경우에는 따마의 부대에 이어서 와다나베 부인 최근에 엔화가 강세되고 있죠. 소피아 분까지 가세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부의 이기주의입니다. 이 국부의 이기주의는 트럼프가 이기주의로 가니까 동맹국의 국민들도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국부를 보호자 예. 하는 움직임이다. 그게 트럼프의 반자격입니다. 당연히 이런 조짐이 나오겠죠. 여러 측면에서 다들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는 유일하게 서학개미 분들이 예전에도 간이 크다.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 주식을 저가 매입하는, 오늘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는 저가 매입하는 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한국에서 사실 한국 투자자들이 전부 이렇게 변동성 이런 걸 해서 이 주식에 이렇게 사고팔고가 가장 심한 이렇게 행위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미국 주식인데 미국 기관 투자가들이 한 60, 70% 상태에서 비교적 질적으로 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으로 보면 미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보면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내부에서 보였던 그런 행위들을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미국에서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이제 규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원에서 작년 11월서부터 세일 코리아,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엑서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추세적으로 보면 이런 움직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세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 자산들의 축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변동폭이 가장 큰 것이 금, 은 같은 귀금속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금값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안전자산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했고 예. 오늘도 은값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폭락하다 보니까 귀금속 시장이 굉장히 더 관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은 뭐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높습니다. 오늘 미국의 주식도 좀 1% 이렇게 됐습니다는 은값 같은 경우는 10%, 금값 같은 경우는 거의 3% 돼서 변동성을 따지면 오히려 가장 안전하다는 금을 비롯한 귀금속이 가장 투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금이 안정자산이다, 주식이 위험자산이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누차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예. 과거에는 디커플링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커플링 이펙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커플링 이펙트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미국의 대표지수 S&P 지수와 금값과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자, 코로나 직후에는 0.2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0.7입니다. 0.77이 나오니까 0.8에 해당됩니다.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위험자산 가면 안정자산도 간다. 그게 디베이스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관계수 한번 수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 PB들을 위험자산이 이렇게 주식이고 안정자산이 금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S&P 지수와 금가의 상관계수가 0.8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과거의 이론에서 맞지 않는 이러한 뉴노멀 현상, 뉴노멀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특히 한은행의 금매입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1월 29일 날 시청자분 이 날짜를 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금값의 변동폭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최저가 5,126, 최고가 5,580에서 금값 변동성이 됐죠. 근데 그 위에 변동성이 금값 변동성이 S&P의 변동성보다 2배 넣었습니다. 2배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이 오히려 안정자산이야 투기자산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베센트 재무장관도 최근에 금값 움직임과 관련해서 블로우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블로우업이 무엇을 뜻할까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이래서 금이
안정자산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오프란 게 보통은 이제 영어식 표현들은 불어서 날려버리다 이런 뜻인 건데 베센트 장관이 금값에 대해서 블로오프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어떤 배경,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일반적인 이렇게 의미를 쓰면 불여서 날린다 하는 의미를 쓰면 사실 그 경제 용어가 아니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또 베센트는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금융의 경험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게 투자 행위에서 커다란 의미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1월 29일 날 우리가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포머와 포포 간에 굉장히 대립된 양상을 보이는 상태에서 그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진다. 결과적으로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그때 날짜를 굉장히 주목합시다 하는데요. 그때 설명할 때 파이널 드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저지선이다. 낙동강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금의 파이널 드루 현상이 금의 안정자산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아이덴티티 기술은 마지막 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최후 저지선이 되니까 어떠냐. 추가로 매입하는 포머 저가, 그다음에 거기서 차익실하는 포퍼 저가 간에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되죠.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가장 파이널 드루가 뭐냐. 낙동강 전투죠. 근데 여기 뚫리면 어떻습니까? 부산 앞바다에 가니까 완전히 패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낙동강 전투는 마지막까지 힘이 당하니까 먼저 총성 소리가 가장 큰 거죠. 그게 바로 물로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지선에 포포와 포머적 간의 격정이 심화된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블로오버일 때는 미국의 재무장관조차도 통제 불능한 수준이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원어를 갖고 왔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월 29일도 금값 폭락발 금융위 이런 얘기했습니다는 은이 계속해서 가격이 치밀한 상태에서 최근은 은값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은값은 블로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관련된 금융상품은 뭐냐? 지금 마진콜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은값이 한때 이렇게 130달러 가다가 지금은 70달러대로 폭락했습니다. 오늘도 10% 가깝게 폭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29일에 이어서 다시 최대 낙폭이 이렇게 있는데요. 음에 대해서 이렇게 금융상품 관련 ETF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딜레버리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주식에서도 관련돼서 딜레버리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AI발 이렇게 거품론이 다시 나왔던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빠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안전했었던 금값이 가장 빨리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말은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금의 가격 결정 요인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구조 변화죠. 이제는 안정자산, 금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동안 2차 세계대전의 금을 안정자산으로 한 측면에서 지금은 변동성이 가장 크고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정학적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금값의 변동성이 한초로 치밀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종전의 이론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결정력이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누차에 말씀드리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금융이 신보다 많은 측면이고 또 트럼프가 페드를 세계에서 가장 중앙은행 역할을 이 중앙은행을 흔들어 버리니까 리베이스먼트 법정 통화가 사실 호딩된 상태, 디소싱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금값이 1년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금과 관련된 ETF라든가 이런 상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금 ETF 상품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만큼 금융사들이 자산운용사들이 금을 매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 밸류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정점에선 변동성을 크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을 보면 트럼프에 대한 반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탈트럼프 현상, 탈달러 현상에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집중 매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 통계를 세계 금과 관련된 통계를 볼 때 지금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매입하는 국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폴란드, 튀르키예, 인도, 아제르바이잔 전부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폴란드 마찬가지로 러시아 전쟁 때 과거처럼 트럼프와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트럼프의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금을 세계에서 1, 2, 3, 5위까지 점령하고 있다. 이게 구조 변화가 있고 있다. 트럼프에서 구조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계 금시장에서 보면 산업용 금수요는 선진국 시장입니다. 유럽과 미국입니다. 근데 재테크용 금수요는 태국, 그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 시장의 금수요 금값 결정하는 것은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불교 문화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따마 부대들이 금을 무조건 사들이는 이 풍조가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금값을 올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상태 설을 앞두고 매도 처분하다 보니까 금시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인이 구조적으로 사실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면 금을 좀 올려서 금값이 올라간다, 이런 시각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이런 금값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가 날 만큼 가격 결정에 근본적으로 구조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이 따마 부대에 대한 저희가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이게 무엇을 지칭하는 용어인지부터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저도 뭐 경제권을 전부 제 집사람한테 맡기고 있습니다는, 사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누굴까? 굳이 뭐 남성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여성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는, 대체로 재테크는 자기 그 아내분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 많이 많이 들어죠. 하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재테크 자금에 주도하는 세력이 대부분 다 여성의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우리나라도 많이 익숙해 금리차와 한차익을 겨냥한 자금들을 보통 캐리 자금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캐리 자금에 딱 했는데 3대 주체가 있습니다. 일본의 엔 캐리 자금, 그다음에 유럽의 유로 캐리 자금, 그리고 달러 캐리 자금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여기에 이 자금들을 여성이, 그 나라의 대중적인 여성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은 와다나베 부인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달러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은 스미스 부인이라 하고, 그리고 유로 캐리 자금은 누구를 붙일까 하는 측면에서 독일이 맹주지만 독일은 전범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가장 흔한 성인 소피아를 붙여서 소피아 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아나 캐리 자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아나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가장 흔한 성인 왕씨를 따서 왕씨 부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따마 부대들은 금리차가 필요 없습니다. 환차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행처럼 들어왔다가 유행처럼 빠지는 메뚜기, 호주 메뚜기 떼와 비슷하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과 좀 다르다 하는데요. 이 사람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모 복부인 생각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우리가 고도 성장 개발 과정에서 모모 복부인 나는데요.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강남 복부인 나갔는데요. 그 생각하시면 되겠다. 중국이 우리나라도 뭐 발전이 늦은 상태에서 중국이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40대에서 70대의 도시에 거주하는 이런 고액 아줌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중국의 부동산의 성장 과정에서 싹쓸이해가지고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뭐냐, 사실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재테크의 어떤 테크닉도 길러서 좀 국제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커뮤니티를 한번 실체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커스터머 마켓입니다. 저희처럼 외적인 사람, 신분이 없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끔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신인기 앵커가 방송을 잘하더라 하면 몰립니다. 어디까지? 1억 명 이상씩 몰립니다. 돈 많은 사람이 1억씩 이상하면 아주 금 매입하면 금값이 올라가야 되겠죠. 강남의 아파트 들어온다, 강남 아파트 올라가겠죠.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자 커뮤니티에서가 되니까 어떤 사람이 신인기 앵커가 좀 방송을 좀 잘못한다면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이 커뮤니티의 재테크입니다. 커뮤니티의 재테크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실체가
사실 호주의 메뚜기떼에 비유하는 것은 메뚜기떼가 한번 가면 농산물이 황폐됩니다. 황폐돼요. 그에 비슷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미국 주식에 먼저 가서 미국 주식에서 재미 보고 이제는 미국 주식 부동산 팔았던 따마 부대가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그러니까 한국의 자산을 사들인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네, 사실 이 따마 부대 실체에 대해서는 한국경제TV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국내 언론들이 이제 이 움직임에 대해서 포착이 되니까 이걸 좀 설명하는데요. 과거에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의 땅 거래를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에 대해서 규제를 이렇게 자유화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국의 유코들이 제주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제주도 경기가 마치 활성화되는 것처럼 해서 제주도에 바가지 요금 뭐 해가지고 한때 우리나라 또 연예인들도 거기에 쫓아가죠. 제주도가 마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한한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코들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제주도 경기가 확 침체됐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따마 부대들이 이미 이렇게 경험한 사항 또 부작용을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강남의 부동산, 강남의 아파트도 이 따마 부대들이 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이 강남 지역에 유코들에 대한 윈블던 현상이 사실 정책 당국에서 이전 정부에도 많이 건의했습니다. 이전 정부니까 현 정부 말고 이전 정부에도 건의했습니다. 이게 건의했는데 정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는 윈블던 현상이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국내인과 똑같이 이렇게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외국인에서는 비교적 규제라든가 이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돈데 중국에 따마부대 들어와. 강남 집값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투기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들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투자 상황은 투기적 목적이니까 실거래가 안 되는 거죠. 실거래 목적보다 투기적 목적이 강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 상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기적 성격이 있습니다.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30% 이상 됩니다. 그리고 자금의 원철벌을 보면 미국도에 자국에 있습니다는 중국계 자금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부작용을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가 강남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나와야 더 효과가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재명 정부가 강남의 집값에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따마부대들이 한국의 주식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식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미국에서 자금 빨리 빼세요. 어제 제목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요. 한국의 이렇게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는 한국의 코스피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여기 167포인트 더 올라가네요. 그 밑에 자막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조짐에서도 이 따마부대리들이 이제는 강남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한국 주식도 매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 우리 국민 경제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정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주거용 부동산인데 이 주거용 부동산이 메뚜기 때 비유되는 따마 부대에 의해서 왜곡이 된다면 정책 효과도 약해질 거고 여러 부작용이 크겠군요. 네, 부동산과 증시는 같은 맥락에서 봐야죠. 왜냐하면 현 정부 입장에서 국민의 부를 주식 쪽으로 가니까 사실 한국의 부동산에 유입된 자금을 지금 주식 쪽으로 자금 통로를 연결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이재명 정부가 우리 내국인에 의한 강남의 부동산의 억제를 외국인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누수해야 될 때는 이재명 정부의 강남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처럼 문재인 정부라든가 이런 게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대부분 다 이 따마부대든가 외국인 자본들은 한국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을 규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의 집값을 작게 해도 오히려 거꾸로 한 단계 테이크오프는 부동산 실패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5월 달까지 다주택에 대해서 벌칙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여기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내국인 대상으로 강하게 하면 효과가 지금 나오고 국민들도 대부분 다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는 더 효과를 내고 또 부동산에 들어갔던 값을 증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부분도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호 인블던 현상이 나올 때는 한국의 부동산 대책 무력화되는 측면이 과거 노무현 정부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실제로 텍스 마이닝 기법에서 6호들이 한국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도를 때리는 정책 수능 개수를 따져봤습니다. 많았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항상 70년대부터 항상 강남의 아파트는 불패론이다. 자, 지금 눌러봐라. 더 사놓는다. 올라간다. 이게 지금까지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에서 지금 주식이 빠지는데 한국의 서학개면 더 사지 않습니까? 셀 아메리카 관계없다. 지금 저가 사고 놓고 올라가면 더 많이 본다. 이 심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꼭 좀 말씀드리면 주식도 그렇습니다는 부동산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싹 쓰려고 대거 팔아는 유코들이 강남이라든가 빠져나갈 때는 한국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는 큰 국부이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잡을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한국의 국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강남의 집값 부동산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정책 건의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 생활 고려도 그렇고 지금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려면 부동산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과거 제주도 사례 생각해 보면 또 현 정부가 강남 집값 잡으려면 따마 부대를 위시한 이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 필요하다는 용어가 강해질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사태에 있었죠. 6호가 들어올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게다가 마치 제주도가 환상처럼 보이다가 6호가 빠질 때는 팍 해서 지금은 제주도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맞아. 그런 것이 사실 그렇게 그런 사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는 6호들에 의해서 따마 부대에 의해서 한국의 부동산이든 증시든 교란 현상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근데 교란 현상을 잡을 때는 어떠냐? 사후에 약관만 하면 안 됩니다. 들어올 때부터 잡아야 됩니다. 들어올 때부터 잡아야 된다. 그게 그 꾸빵 사태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꾸빵 사태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꾸빵에 한국의 국민들의 전부 아파트를 문제가 되다 보니까 통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걸 잡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증시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측면의 외국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국 경제가 이제 세계 10위 정도 됩니다. 포트폴리오도 지금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이 외환위기를 겪어서 무조건 되고 미국이면 괜찮다, 뭐 외국의 통신이면 괜찮다, 그리고 외국 사람이 하면 괜찮다 이런 숭대 4대주의에서는 좀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서 지금 몇 년이 했습니까? 3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국부를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은 뭐냐? 우리 경제 위상이 외환위기 극복을 통해서 30년 동안 높아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4대주의가 있습니까? 미국의 외신이면 블룸버그는 여기서 뭐냐? 모든 것이 잘 때 어제 국채 통계가 트럼프가 우려할 만큼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오늘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기금속에 빠져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설명하는 블룸버그의 얘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가 하루입니까? 하루입니까? 이게 어제의 내용과 지금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4대주의 풍조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론사들이 뭐냐, 미국 주식을 지금 정부 당국에서 환율도 내리고 그다음에 한국이 지금 코스피 상승이 세계 높은데 아직도 미국 주식에서 몰려가서 방송하는 이런 기조, 이거 국부 유출입니다. 이런 것도 좀 이게 4대주의입니다. 이런 것도 좀 근절시켜서 모처럼 한국 증시가 올라가고 우리 국민들이 국민 상계국가에서 생산한 것을 분배해서 이걸 느끼는 이런 국면에 왔으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10위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산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